여러분, 눈 밑이 파르르 떨리시나요? 이 증상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 밑떨림이 며칠 동안 계속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눈 밑떨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 밑떨림은 생각보다 흔한 증상입니다. 갑자기 눈 밑이 떨립니다. 마치 파르르 떨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잠깐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신경이 눌렸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거나 며칠 동안 계속 떨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눈 밑이 떨립니다. 책을 읽는데 눈 밑이 떨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 밑이 떨립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신경 문제가 있는 걸까?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밑떨림은 심각한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주변에는 아주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 눈 밑이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은 눈 주변 근육의 일시적인 경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눈 밑떨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눈 밑떨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눈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떨리는 경우 또 눈이 자꾸 감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쉰대 이후에는 이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눈의 피로가 더 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면의 질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 근육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눈 밑떨림이 왜 생기는지 대표적인 원인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이 증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 밑떨림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특히 쉰대 이후에는 더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 밑떨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대표적인 원인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입니다. 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눈 주변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책을 오래 읽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눈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는 밑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눈 피로가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눈 주변 근육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눈 밑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늦게 자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눈 밑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때 근육도 함께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 근육이 갑자기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눈 밑 떨림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눈 밑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경우는 밑떨림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자주 나타난다면 카페인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비타민 B 같은 영양소는 근육과 신경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 밑떨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생활 습관 관리로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눈 밑떨림 중에는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림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뿐 아니라 얼굴 전체가 떨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눈 밑떨림 중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눈 밑떨림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눈 밑떨림 중에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 밑떨림이 나타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떨림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눈 밑떨림은 몇 분 또는 몇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며칠 동안 계속되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눈뿐 아니라 얼굴까지 떨리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눈 밑만 떨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 주변이나 볼까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눈이 자꾸 감기는 경우입니다. 눈 밑떨림이 심해지면 눈을 뜨고 있어도 자꾸 눈이 감기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신경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시야가 이상해지는 경우입니다. 눈 밑떨림과 함께 눈이 흐릿해지거나 시야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 떨리거나 얼굴이 떨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경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눈 밑떨림은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일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계속 반복되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밑떨림은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눈 밑떨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눈 밑떨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눈 밑떨림이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활 습관 때문에 눈 밑떨림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 밑떨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오랫동안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눈이 피로해지면 눈 주변 근육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습관은 눈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있다면 눈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눈 주변 근육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눈 밑떨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잠드는 습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수면 시간 이런 습관이 수면의 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쉽게 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경우는 밑떨림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있다면 카페인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때 근육도 함께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 근육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눈 밑떨림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비타민 B 같은 영양소는 근육과 신경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눈 밑떨림은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눈 밑떨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눈 밑떨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 밑떨림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눈 밑떨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눈이 피로하면 눈 밑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충분히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오래 읽었다면 잠깐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눈을 잠시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분 정도 눈을 사용했다면 늘 2분 정도 눈을 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눈 밑떨림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떨림이 있다면 커피를 조금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눈 마사지입니다. 눈 주변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하면 눈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눈 주변을 가볍게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또 따뜻한 수건을 눈 뒤에 올려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눈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비타민 B 같은 영양소는 근육과 신경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눈 밑떨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눈 밑떨림이 계속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눈 밑떨림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눈 밑떨림의 원인부터 주의해야 할 경우,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눈 밑떨림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증상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는 밑떨림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경우 또는 눈뿐 아니라 얼굴까지 떨리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자꾸 감기는 경우, 시야가 불편한 경우, 얼굴 근육이 함께 떨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밑떨림은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카페인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수면, 카페인 줄이기는 휴식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비타민 B 같은 영양소는 근육과 신경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을 조금만 관리해도 눈 밑떨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작은 신호로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눈 밑떨림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는 밑떨림이 있다면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